1956년 70대의 미국 여인이 정신여고 강당에 서서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1910년 정신여고의 7대 교장이었고 1941년 일제에 의해 추방되기까지 이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마벨 젠소의 고별 강연입니다. 마벨 젠소는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태어나 무디 성경학교를 다녔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주일학교 교사로도 활동했던 그녀는 독신의 몸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1909년 존 프레드릭 젠소 선교사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본격적으로 정신학교에서 사역하게 된 마벨 젠소 선교사. 영어, 아동교육, 심리학 등을 가르쳤고 학교 내에서도 성경 공부반을 인도하며 학생들을 전도하기에 힘씁니다. 학교 밖에서도 그녀의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마더클럽을 만들었는데요. 당시 위생과 건강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한국의 아기 엄마들을 도와 더 나은 육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기들에게 먹일 음식과 옷 만들기, 건강과 교육법 등을 가르쳤고 더 나은 아기 운동을 통해 매해 아이들의 성장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1919년 일제의 수탈과 극심한 가난으로 온 나라가 힘없이 흔들리던 시대, 특히 연약한 여성과 아이들에겐 더욱 고통스러운 시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성애가 남다르고 교육열이 뛰어났던 한국인 어머니들을 보며 희망을 품었던 마벨 젠소 선교사. 그녀는 늘 한국의 어머니들 곁에서 육아와 자녀 교육을 돕는 다정한 친구이자 상담자였는데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첫 아이는 가슴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첫 아들 존 젠소.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초기 한국에 내한한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아이가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선교사들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여러 모양으로 항상 죽음에 직면해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초기 한국 선교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까 위생 문제가 특별히 한국에서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벨 젠소 선교사의 첫 아들이었던 아이도 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서 아마도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마더스 클럽을 통하여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자들과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하는 방법들을 직접 가르치고 몸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묻은 땅, 그럼에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땅, 아니 그렇기에 더 떠날 수 없는 땅. 마벨 젠소 선교사는 1941년 일제에 의해 추방되거나 1950년 한국전쟁을 피해 철수해야 했을 때도 상황이 종료된 후엔 어김없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마벨 젠소의 남편 존 프레드릭 젠소 선교사의 활약 또한 뛰어났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내한해 경기도 양주군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던 존 프레드릭 젠소 선교사. 존 프레드릭 젠소 선교사는 3.1운동 이후 시리와 좌절에 빠진 한국 사회와 교회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문서 선교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한반도에 새 생명이 움트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잿더미가 되고 한국교회가 불타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세상을 등져야 했습니다.
한국전쟁을 피해 일본에서 잠시 체류하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젠소 선교사. 그의 죽음에 대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 기간 중 가장 큰 두 가지 손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존 프레드릭 젠소의 별세이다. 남편을 떠나보내고도 전쟁 후 한국 땅을 다시 찾았던 마벨 젠소 선교사. 1954년 폐허가 된 땅에서 문맹 퇴치 운동을 하며 변함없이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지혜로운 한국 여성들을 보며 여성 교육을 통해 한반도에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고, 강인한 한국의 어머니들을 보며 그들의 편에 서서 자녀 교육을 돕고자 했던 마벨 젠소 선교사. 그녀는 자신의 유언대로 죽어서도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